똑똑함에 반해가지고 유료 결제했더니 더 똑똑해져가지고. 자, 지금 여러분 체크한 거 보니까 147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47번. 지금 여러분들 숙제 해온 거 쭉 보니까 거의 오늘 이 개념 설명이 다시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빠진 친구들 그냥 지난 시간 수업을 다시 한다. 문제풀이와 같이 다시 한다. 그리고 이따가 잠깐 다시 풀어볼 시간 드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반만 하는 주간 테스트, 복습 테스트겠죠. 여기 문제들하고 직선. 근데 정과좌표 쪽보다는 직선하고 원 위주로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어차피 점은 계속 그 직선이랑 원 쪽에 같이 들어 있어서. 자, 147번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2, 4, 5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을 그리는 도형의 길이. 자,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도형은 맞지?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 특히 이런 문제는. 그죠? 도형은 두 가지 유형이야.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정식 쪽은 말로 뭔가를 해놓으면 결국 이게 그런 도형을 말하는 거였지 라고 하고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곧 하겠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같이 이제 도형의 그 안에서의 성질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그지? 닮음 쓰고 뭐 쓰고 해서 성질들을 조합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 그림이 나왔는데 해석이 아니라 얘랑 얘는 이런 관계고 뭐 이런 성질들을 조합해서 푸는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근데 이제 대부분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푸는 게 나오고, 지금 여기 우리 딱 이번 2학기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해석하는 걸 한단 말이지. 그지?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두 점이 지름의 양 끝도 아니고, 맞지? 원의 중심이 2, 4, 5면 위에 있어요. 근데 쌤이 여러분들한테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원의 중심이 어디 있더라?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 원 위에 있는 두 점이라는 건 그 두 점만 놓고 보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원을 먼저 그리고 점을 찍어볼까? 맞지? 그지? 그러겠지? 물론 그 중에 하나야. 이 두 점 A, B라고 할까요? 그냥 A, B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나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원을 그려놓고 보는 게 더, 그지? 원이 눈에 보이니까 상황 파악이 더 잘 되는데, 이럴 때 원의 중심들, 자 이거 말고 내가 나와서 원 그려봐 그러면 원들을 다 그릴 텐데, 물론 원을 다 동그랗게 그렸다는 가정하에, 알지? 네모처럼 그리지 않고 동그랗게 그렸다는 가정하에 그 원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알았어? 이런 식으로 벌써 망했죠? 자, 이렇게 원들을 그려놓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알고 있죠?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현에 수직 이등분선 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 질문인 거야. 그 점 A, B라고 하면 그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이 원의 중심은 무조건 있어. 근데 그 중심이 어디 있대? 어디 있대? 2, 4, 5면에 있대. 그 말은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그 직선이 지나는 어느 사분면? 2, 4분면 위가 어디냐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두 점 마이너스 2,5하고 0,-1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2,5랑 0,-1이니까 좌표 평면에서 따지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죠? 이렇게 두 점이 있고, 그럼 여기를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거 보는 거지. 알았어? 그랬을 때 2, 4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게 원의 중심이 지나는 자취예요.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을 하나를 딱 찾고 싶으면 어떻게?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최소 3개인 거야. 더 있으면 좋죠. 여기서 이 점하고 이 점이 만약에 하나 더 있어. 그럼 어떻게? 여기에 또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거고, 두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지.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도형? 삼각형의 무슨 심이야 이게? 외심이죠. 그 말이잖아. 외심치 할 때 이렇게 하지. 수직 이등분선 해가지고. 다 같은 말이야. 어차피 다 한 가지 이야기야 그냥.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게 아니고 그냥 한 가지를 다르게 해석을 할 뿐이지. 원의 중심이 뭐 하는 성질이 뭐 여러 가지 있겠어. 하나 딱 있는 거지. 저거야 저거.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갈까? 이거 잠깐만요. 예, 다음은
몇 번이냐면 149번 보겠습니다. 149번. 원과 y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원 위의 두 점 CD에 대해서 자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다. 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알았어? 필수 정보. 지금 보면은 얘가 자 일단은 지금 x제곱 앞에 2분의 a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농락하는 거지. 지금 장난하나 지금. 그죠? 이게 원이잖아요. 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원이니까 당연히 a는 얼마 이겠지.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니? 그치? a가 더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이 정도에서 중심 좌표 바로 구할 수 있고 플러스 b가 있으니까 반지름은 몰라요. 그 b는 일단 무시하고 갑시다. 얘에서 x 마이너스 2에 전체제곱 b는 이제 이 계산에서 나온 반지름이랑 알면 어차피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지? 이거 알면 어차피 r 알면 b 알잖아.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구나. 그지? 그리고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y축이랑 만난대. 그러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렇게 있고 그럼 y축이랑 만나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y축이. 그죠? 이것도 현이잖아. 현 중에 하나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게 y축이니까 이거는 알아요. 이게 2잖아요 지금. 알았어?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CD가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위치 찍을 수 있어. 정사각형 되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이 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90도인 요 현도 둘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그렇진 않지, 그지? 항상 그렇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정사각형 하면은 뭐 대각선 90도 이런 것들 다 떠올리면 되지. 자, 몇 도야? 엄청난 난이도구만. 그죠? 45도. 그럼 반지름이 나오는데. 그죠? 끝났어요. 반지름. 맞지?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길이가 다 같은 거죠. 이게 가운데 이게 y축이고 원의 중심이 2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150번. 자 150번은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 x 뿔마 r의 제곱 y 뿔마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준다고. 그죠? 뿔마를 하는 이유가 r이 지금 양수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양수니까 이게 지금 몇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r이 지금 양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렇게 뿔마라고 붙인 거고 그 중에서 뭘 보고 따져? 마이너스 1,2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면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보고 여기가 양수 아니 음수로 잡아야 되지. 일부러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r, r로 잡아야 되겠죠. 2사분면이니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하면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다가 2 넣으면 돼요. 이거 지난다며. 그럼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알았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r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원이 두 개니까. 그럼 끝난 거야. 중심 사이 거리니까요. 알았어? 근데 여기서 또 중심 사이 거리인데 생각해봐봐. 이게 지금 중심 자체가 여러분들 얘들은 무조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게 한번 짚어주는 거야. 느낌은 다 알고 있겠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이 무조건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x,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겠지? 왜 쌤이 이거를 하나 언급을 해주냐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찾아야 돼. 중심들을 찾고 싶으면
알았어? 중심을 찾고 싶으면 여기서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R을 구하면 이제 여기가 나오겠죠. 이 중심들이. 그럼 이 거리를 구할 때 이제 몇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R 두 개가 나오면. 알았어? R이 나오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요 사이에 차만 있으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가 필요 없겠죠.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150번은 다음 넘어갑시다. 이것은 다 하자는 건 어디? 니네 아직 근데 이번 주에 뭐 이틀이긴 했지만 아직 그 질문들이 별로 없나 봐요. 조교들이 놀아. 어? 나는 슬슬 금요일부터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1시간 반이 그 저녁 뒤에 비는데 이제 3학년 애들이 와서 질문하고 슬슬 이제 2학년 애들은 특강 듣고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가고 질문하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직 괜찮나 봐. 응? 아직 쌤이 여기서 극소수만 질문인 거를 혹시 넘어가면은 그거는 무조건 시간 내서 들고 오세요. 4시 밥을 4시 반부터 먹진 않잖아. 그 잠깐을 이게 알아, 이해돼. 이 지금 살짝 기억 다음에 요거 쌤이 넘어갔는데 나 질문이니까 다음에 해야지 했다가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라고 뭐가 있는 줄 알아? 메모장과 플래너가 있는 거야. 근데 플래너는 다른 데 쓰지. 계획만 세우고 체크만 해야지. 그러니까 플래너가 들어와야 돼. 이게 플래너가 보면은 여름이고 이번엔 짧으니까 쌤이 그냥 뭐 따로 이렇게 플래너 가지고 그 코멘트 따로 안 주는데 이번 뭐 얼마 곧 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안 하는데 겨울은 길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니네가 이제 힘들단 말이야. 지금 내가 어제도 물어봤어 2학년 애한테 공부 그치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필요 없긴 한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하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물화생 하고 공부하고 있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그 뭐 어차피 다 근데 물화생이죠.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있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거야. 시간이 부족하다. 과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에 내년에 과탐들 준비하겠죠. 그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을 꼭 선행을 해야 되나? 그냥 그 현행 때 바로 해버려도 되지 않는 과목인가? 이런 생각을 왜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아? 지금 니네랑 같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했으면 어려우니까 야씨 여기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 근데 이제 약간 옛날의 기억. 사람이 항상 옛날 기억은 다 좋게만 남아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래. 나도 지금 직접 니네랑 같이 공부하면 야씨 존나 어려운데 이래 하겠지. 야 수학보다 이게 더 어려워 하겠지. 당연히 그래. 나는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가끔 심심할 때 이제 그 쌤은 이투스 책 모든 책이 다 합법 다운로드가 되니까 불법 아니에요. 합법 다운로드가 되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니까 재밌지. 심심해서 그냥 보니까 재밌는 거야. 약간 애추억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에 너네처럼 성적을 내려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많아지니까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보통 보면 그런 것들까지 다 메모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질문해야지라고. 그러면 까먹어도 플래너 그거 보다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남학생들 특히나 태어나서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남자애들도 많이 써요. 엄청 씁니다. 작년에는 남학생들이 더 많이 썼어요. 플래너를. 그렇다고 뭐 이쁘게 쓰겠어?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노트 있잖아. 그 메모 작은 거 너무 작은 건 좀 그렇고 그 유명한 플래너 있잖아. 그거 아니어도 된다고. 근데 그거를 어떤 여학생은 거기 보면 시간 이렇게 그 체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분필 색깔보다 더 많은 색깔이 종류로 해가지고 진짜 뭐 내가 그랬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자기 만족이래. 그럼 네가 만족하면 됐다. 근데 이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안 걸리는데 많이 해봐서 안 걸리는데 그럼 됐다?
본인 만족이니까. 아무튼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신에 정보가 거기에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형태는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을 이제 지금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고3 때 습관을 들이면은 그럼 언제 대학을 가는 거야? 고등학교가 5년제야?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한번 해봐. 그냥 간단하게라도. 알았어? 그리고 다들 핸드폰 맨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패드든 어디든 그냥 해. 쌤도 이제 패드에다가 막 그 바쁠 때는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물론 이제 패드가 핸드폰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보고 하니까 뭐 그런 걸 활용하든 아니면 작은 진짜 수첩 필요해? 사줘? 옛날에 나눠줬던 건 남았나? 아무튼 그래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해봐. 이렇게 막 할 거 많을 때 슬슬 다음 주부터 이제 막 계속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그렇게 해서 볼 때마다 오고 쌤 어차피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금을 계속 같은 시간에 학원에 있으니까 잠깐 와가지고 질문하면 1, 2분이면 끝나잖아. 알았어? 쌤이 만약에 수업하고 있다. 근데 쌤이 질문하는 시간에 니네가 어디 간다. 학원 가거나 한다. 그러면 물론 쌤이 몰랐지만 저번에 특강 끝나고 보니까 분명히 끝나고 애들이 질문하러 갈 거라 했는데 다들 학원 가더라. 그래서 뭐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스케줄을. 그래서 내가 조교한테 야 우리 반 애들이 아마 쏟아질 텐데 다 학원 가더라. 그래가지고 학원 갔다 와서 올 수도 있다. 물어보니까 오긴 오는데, 그치? 잘 설명해줘요. 특히 남자애들 수학은 남자 조교들한테 질문을 웬만하면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여자 조교들도 이제 잘해요. 잘하고 성실하고 한데 지금 약간 그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여자 조교 애들은 아무래도 꼼꼼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결제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 엄청난 다재다능한 친구들인데 남자 조교 애들은 단세포들이어가지고 단순 노동 이거 걔네들이 뚫은 거 아니야? 요런 거 단순 노동 그다음에 수학 알았지? 수학 다 이 동네 1티어들이니까 알았어? 1티어들이었어 2년 전 1티어들이었어 보정고 돼지고 수학 1티어들이었으니까 알았어? 한 친구는 알잖아 익숙하지 그래서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본 적 없는 그 조교가 이제 8월 그 계약하고부터 월화에 문제풀이 클리닉을 그 조교가 할 겁니다. 그 조교가. 그래서 인수인계 다 했더라고. 마음의 준비해라. 어제 그 이야기 했어. 걔네들하고 수다 떨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개별로 질문을 받을 때는 질문이 다 다른 게 좋아. 근데 쌤도 그래. 쌤도 수업 시간에 고3 애들 막 개별 질문, 왜냐면 선택 과목이 다르니까 개별 질문 받고 하면 얘가 나는 내 생각에 분명히 이거를 다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질문 받았어. 얘가 28번 물어봐. 근데 얘는 28, 29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는 28, 29, 30을 물어봐. 그럼 28번이 계속 겹치잖아. 하다가 잠깐만. 얘 지금 그런 건 똑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판으로 할 때는 한 문제의 질문이 쏠리는 게 편하고 그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막 현호가 알려주더라 걔한테 분명히 애들이 다 같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럼 그냥 칠판으로 해줘. 내가 그랬지. 야, 다 같이 모르는 게 있는 게 차라리 나아. 다 모르는 게 다르면은 대책이 안 쓴다고. 근데 다 알고 다 모르고 이러면은 차라리 낫다고.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게 더 나은 거야. 그래서 아마 학기 중부터 내신 기간 아니고 학기 중 바로 시작할 거예요. 2학기 때는. 맞지? 바로 투입돼서 할 거니까. 어제는 심심해서 그것도 저녁에 오후에 그러니까 우리 저녁 6시 이후에 걔네들 할 거 없어서 수학 문제 만들고 있더라. 내가 만들라 그랬거든. 심심하면 수학 문제 만들어. 그 이런 문제 아니에요. 논술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우리 아니 수리 논술하고는 다 조금 큰 데는 다 그 명칭을 해놓거든. 뭐 수리 논술 연구소. 하지만 연구소가 따로 없어요. 연구소가 뭐 거기다가 뭐 비커 있고 뭐 스포이드 있고 하겠어? 그냥 이름만 그런 거야.
같이 뭐 만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도 SMT 논술 연구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걔 둘 환장해 그런 거. 문제 만들어봐 그러면 애들 막 눈에 불 켜고 막 하거든. 거기 열심히 만들더라.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서로 풀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하던데 둘이 원래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 정규 수업할 때는 학교가 다르고 해가지고 아예 친분이 없었던 사이인데 조교하면서 서로. 하지만 지금도 내가 봤을 때 서로 막 학원에서만 그런 것 같아. 딱 그 정도. 동료. 조집합이 쌤이라는 거. 그 정도. 아무튼 틈 나는 대로 질문 이렇게 하세요. 알지? 고1 거라서 조금 가물가물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풀어낼 겁니다. 이 정도. 고쟁이 스텝 2 정도는. 알지? 대수 미정 훨씬 더 나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152번을 볼까요? 152번. 자, 갑자기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위의 점에 대해서 y제곱 마이너스 2x가 왜 나왔을까요? 그죠? y제곱 마이너스 2. 이거는 이런 느낌이지. 지금 보면 거기 지름의 양 끝인데 원방이 이거 복잡하면 절대 안 돼. 알았어? 복잡하면 안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식의 원방식하고 원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 2차식 있지 y제곱 마이너스 2x 여기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을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연결해 주는 게 y제곱. 그러니까 원을 잘 구해 보시면 y쪽은 중심 좌표가 0이라서 y제곱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연결이 안 돼. 이해됐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a 좌표가 -3,0이고 그 다음에 b 좌표가 1,0이니까 중심 좌표는 뭐겠냐? 이거는 그 지름의 양 끝을 할 때 공식을 안 쓰는 게 낫지 않니? 이거는 중심이 쉬우니까. 그죠? 얘는 중심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니까 원방 자체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y 제곱에 반지름은 그러면 이게 좀 4가 되는 거야. 이게 연결고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함수인데 이거의 최소최소 여러분들 문자 2개 들어간 함수의 최소최소 구할 줄 아세요? 안 구해요. 안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는 몇 개? 1개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관계식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y제곱 자리에 이게 들어가요. 단 주의사항 이거야. 주의사항이 중요해. 식 만드는 건 괜찮아. 알았어? 단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건 원위의 점이거든. 그러니까 xy가 존재하는 xy의 범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xy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xy가 모든 실수되니? 원위의 점이잖아. 그러면은 원위의 점이니까 x는 최대가 어디? 여기. y 최소가 여기. 맞잖아. x 자체가. y도 최소 여기. 최대 여기야. 놓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알았지? 그래서 당연히 대입할 때 y제곱은 뭘로 들어가? 4-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 x 범위가 제한 범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그냥 2차 함수가 아니라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라고. 제한 범위 써 있어. 여기. 지름의 양 끝.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가 없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넣을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여기서는 최대 최소? 둘 다? 최대 최소인데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되고. 이해했습니까? 그걸로 해야 돼. 152번은 그거야. 그 다음에 자 154번 이렇게 또 그 복습을 하려고 이렇게 또. 근데 A하고 원위의 점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원래는 자취니까 지난번에 쌤이 이제 직선인가 할 때 자취 구하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구하려는 점의 자취. 여기서는 구하려는 점이 누구야? 내분점이죠. 그치? 여기서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 B의
2대1 내분점 점 P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점을 무조건 x, y로 둬야 돼. 알았어? 이해됐죠? 그럼 여기 A하고 B는 x, y가 들어있으면 혼동을 하겠지? 그럼 여기에는 A는 지금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6,0이라고 돼 있고 B라는 점은 몰라. 그러면 그냥 A, B 여기 없는 문자 그냥 A, B로 두세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순서는 딱 지켜주는 게 좋아. 그래야 안 어려워.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 말하는 거야. A, B 뒀지. 내가 뭐부터 하는지 잘 봐. A, B라고 뒀지. 그럼 A, B 관계식부터 찾아. 오케이. 자, 관계식부터 해요. 관계식. A, B가 어디 위에 있어? 그 원 위에 있죠. 이 관계식이 원이든 뭐 함수든 뭐 알았어? 뭐든 상관이 없다고. 이거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A제곱.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다. 이걸 만들어야지 문제에서. 알았어? 이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X 요거는 아니고. 맞지? 이거는 문제 써 있는 거 그냥 쓴 거니까 이걸로 하셔야 돼. 이게 두 번째 단계. 문자 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A, B 관계식으로. 알았지? 그럼 나는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얘를 X, Y의 관계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 오늘 이걸로 자취 끝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X, Y 관계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 그럼 너와 나의 연결 고리는 뭐야? 내분점. 내분점식을 쓰시면 돼요. 알았어? 내분점식. 그지? A, B의 2대1 내분점. 그걸로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X가 뭐야? X는 내분점. 맞죠? A, B의 2대1이죠? 그러면은 3분의 1에 2A-6이 될 거고 Y는 3분의 1에 2B 되겠네. 0이니까. 알았어? 요 이야기다. 그 여기서 A는 뭔지 나와. 정리하면 B는 뭔지 나와. A, B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안에 X, Y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였다가 그냥 넣으라고. 그럼 A와 X, Y 관계식 나와. 이게 자취 구하는 방법이야. 다 이렇게 해. 이 정의대로. 여기에 관계식이 이제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의로 나올 수도 있고 거리가 뭐 제곱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걷다가 넣으시면 돼요. 맞지? 두 번째 이 경험이 있어. 이제 이 경험이 있는 사람 이야기야. 알았죠? 자,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걸 내가 해보니까 내분점일 때 이야기야. 내분점, 외분점일 때 보니까 A하고 X, B하고 Y 대부분이 그래. 어떤 식은 근데 여기에 A, B가 있고 여기에 A, B가 있을 때가 있어. 당황하지 마. 연립을 해. 승훈 알았지? 연립을 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A를 찾아내. 이해됐어? 근데 여기는 연립할 필요 없지. 그냥 A에서 뭐가 나와? X 나오고 B에서 Y가 나오니까 편하다고. 근데 두 개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고 해서 A, B를 찾으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거든 그거든 넣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본 거야. 어차피 A가 X로 바뀌고 B가 Y로 바뀔 때 지금 보니까 계수 봐. 계수. 뒤에 상수는 다른데 계수 봐. 3분의 2, 3분의 2. 그럼 B는 2분의 3Y, A는 2분의 3X, 뒤에 something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놈이 2차식에 들어가. 그럼 여전히 계수는 똑같겠지. 2차식인데 계수가 똑같아. 무슨 도형? 원.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도형 기하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원이 있는데 상황은 이래요. 이렇게 있고 이걸 지오지브라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런 거 막 보여주는데 이해까진 거지. 좋죠. 도움이 되지. 근데 시험 볼 때 갑자기 그 꺼내가지고 노트북 꺼내가지고 하고 있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 여기에 잠깐만 얘가 B죠. 얘가 A지. 2대1이면은 이렇게 하나 이었을 때 2대1 점이 있고 이렇게 하나 이었을 때 또 2대1 점이 있고 그 점들을 모아 놓은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이것 또한 뭐가 된다고? 원이 된다는 건 이 안에서 이런 느낌으로. 알았지?
그럼 그 원의 중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 원의 중심 어디 있을 것 같니?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그럼 이거 질문해보.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게 반드시 안 돼 있고 이렇게 사선이도 어쨌든 간에 이 원의 중심과 이 A를 이은 선분이 하나 있을 거야. 이 직선 라인이. 그지? 그걸 기준으로 내가 여기 대칭인 점에다가 여기 대칭인 점 있죠? 대칭인 점에다가 B를 하나씩 잡았어. 그러면 이렇게 내분하고 이렇게 내분하면 그 점도 대칭 위치겠지. 내가 지금 이야기 한지 알겠어? 그럼 새로 만든 원은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어디? 이 가운데 센터 라인 어딘가에 존재를 할 거라고. 그럼 중심 역시 여기 라인에 있겠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많은 B 중에서 이거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이야. 많은 B 중에서 이 점 하나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이 점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알았나요? 좌표를 구하기 힘들어도 이 점 모르니까. 근데 원리는 이렇다. 이 점에 뭐야? 2대1 내분점하고 이 점에 몰라? 대략 한 요 정도 할까? 2대1 내분점이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원이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도형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실제로 좌표를 다 구하는 건 이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하면 식이 아예 나와버리니까. 근데 어떤 도형인지 이해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 진짜 못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그려져요. 상황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식을 구하는 건 이 방법이 제일 낫지. 넣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나오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AB와 그치? 이번에는 AB하고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 주인공이 P가 아니잖아. 그치? 누구의 자취야? G. 그럼 G를 X, Y로 둬야지. 그 다음에 P를 A, B로 두고. 알았어? 그렇게 가는 거야. 똑같아. 이 절차 그대로 가고 식만 달라. 그래서 G를 X, Y라고 두고 A 있고 B 있고 P를 A, B 이게 없는 문자 두고 나서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니네들의 무게중심 X구나. X는 3분의 1에 5 빼기 2 더하기 A Y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B 됐어요? 무게중심 구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다시 누구로? A는으로 바꾸고 B는으로 바꿔서 AB 관계식에 넣어. AB 관계식이 뭐야? 이거 바로 거기 원방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 이게 자취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 거의 유일해 이거지. 알았어? 오늘 테스트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취 알지? 그리고 156번은 156번. 아이고, 156번은 요거. 뭔 뜻이야? 지금 원의 방정식 하고 있잖아. 원의 방정식 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어그로를 끄는데.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으면 뭐해? 뭔 상관이야? 저건 뭐야? 원방 이야기가 아니라 거리 이야기지.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 A, B하고 3,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알지? 거리의 제곱. 그럼 문제를 바꿔볼까? 그 식을 해석을 하면 자 AB에 대해서 점 P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10을 만족을 한대요. 그럼 P가 있나 봐요. 이것도 자취겠지, 그죠? 이런 자취를 구해야 돼. 자취를 구했는데 좀만 힘내. 알지? 좀만 더 하고 싶게. 자, 그리고 이거 만족할 때 그 점 위에 A, B에 대해서 뭘 물어본 거야? 3, 마이너스 4랑 그 자취 위에 있는 점이랑 거리가
언제 제일 가깝고 최대야? 언제 제일 멀어? 물어본 거지. 하지만 주의사항, 내가 이거 전에도 이거 설명할 때 그랬어. 작년에 그러니까 틀린 애들이 있다 했지. 답이 거리가 아니야. 거리의 제곱이지. 그치? 거리만 구해가지고 좋다고 답 쓰면 안 돼. 거리의 제곱이.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쓰고 하라고. 문제 풀 때 제발. 알았지? 거리의 제곱을 쓰고 하라고.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려면 이제 그럼 자취가 뭔데? 자취가 뭐냐고? 자취가 뭘 것 같아? 만약에 좌표 이거 넣으면 돼. 알았어? 이해됐죠? A, B 해가지고 P는 그냥 P가 A, B니까 어? 솔직히 그냥 넣어가지고 제곱제곱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원방 형태 나올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곱이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는 그래서 쌤이 자취할 때 이제 정해줄 건데 이거는 성질로 끝내.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넣어. 할 거야. 이거는 이거 해봤자 지금 정확하게 이거 안 나오잖아. 좌표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이렇다는 거 참고라 그랬잖아. 요거는 넣어야 제일 깔끔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제곱의 합이 일정한 그죠? 제곱의 합이 일정한 피타 알았어? 피타 A하고 B가 고정되어 있잖니? 그러면 여기에서 PA제곱과 PB제곱의 합이 항상 10으로 일정하다.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이게 빼박 진짜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되고 네가 P면은 네가 지름이 한 끝 이게 딱 마침표가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는 줄 알아? 이 10이라는 값이 여기 이게 루트 10 그지? 제곱이니까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A하고 B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원방은 맞는데 A, B가 지름이 아닌 거야. 알았지? 오케이? 확인해. 알았어?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 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두 점이 지금 요거는 그게 아니잖아. 거리가. 그지? 근데 만약에 해봤더니 근데 그거는 계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두 점 딱 봤는데 거리가 루트 10 되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 바로 A, B가 지름인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A씨 값이 하면서 넣어야지. 거리, 제곱의 합 넣어야지. 이해됐죠? 제곱의 합 넣어야지. 근데 그것도 선생님 저는 귀찮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한 친구 더 있잖아. 제곱의 합을 만나면 떠올려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잖아. 피타 말고. 지난번에 해줬잖아. 지난 시간에. 해도 되고 이제 골라서 쓰세요. 이건 내가 뭘 안 할게. 그냥 넣어가지고 PA제곱 해도 돼. 알았어? 해도 돼. 그리고 이건 본인 취향대로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대신에 이거는 기억하자. AB 그러니까 PA제곱 정리해줄까? 중선 정리부터 하고 가자. 중선 정리는 뭐야? PA제곱 PB제곱 2배의 PM제곱 그 다음에 AM제곱인데 AM제곱은 AB 길이의 절반 아니야? 이거는 11m. 그럼 PM제곱이 얼마로 일정한 거지? 그지? 이해됐음? 요거 일정하지? 이거 봐. AB가 고정돼 있고 여기가 M이 있어. 나는 지금 이걸 만족하는 거야. 이거랑 이게 같기 때문에 나는 이게 그러면 1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고 이 안에가 얼마? 5라는 얘기고 그럼 내가 A하고 M 길이를 지금 A가 좌표가 씌우니까 루트 10은 아니어서 값이지만 마이너스 1,0이랑 1이야. 세상에 엄청난 값이네요. 1이네요. 그죠?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PM 제곱은 얼마야?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점 P는 M으로부터 거리가 2로 일정해. 뭐야? 원. 중심은 중점. 알았지? 항상 그래. 대신에 반지름만 잘 찾으면 되지.
무조건 얘가 중심이야. 이건 A, B 좌표가 바뀌어도. 알았어? A, B 좌표가 바뀌어도 무조건 중점이 중심이야. 이래야 시험 볼 때 시간 줄이겠지.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것만 오실게요. 자, PA 제곱. 여기서 P 잡친 것까지는 안 해줘도 되죠? P 잡지. 잠깐만. 까먹. 저번에 녹음 이거 링크가 잘 안 돼가지고 소리가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대로 녹음을 하는데 그 슬레이트 쳐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러면 소리랑 이거 안 맞아. 자, 슬레이트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이렇게 이렇게 영상하고 소리하고 예능 보면 맨날 슬레이트 치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애 먹거든. 도대체 나는 말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야 가지고 자꾸 집에서 들으면서 이거 녹음 파일 하나 틀어놓고 화면 보면서 맞춰. 한참 걸려요. 슬레이트 쳐야 되는데. 자, 요거 자취인데 요거는 일단 그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첫 번째 AB의 길이가 알지? AB 길이가 루트 K 제곱으로 하자. 그래야 이제 쓰기 편하니까 그냥 K이면 알았어? 이거이면 피타가 성립을 하니까 지름이 AB인 원이 되는 거야. 그쵸? 항상 직각을 만족하는 점의 자체가 원주각 생각하면 이거잖아 지금. 그지? 이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AB가 중점이 원의 중심인 거 똑같은데 여기서는 저게 더 좋으니까 AB가 K가 아니면 아까 B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서 AB의 중점 M이 뭐가 돼? 중심인 원이 되는 거고. 알지? 중선 정리 이용해서. 아니면 두 번째는 뭐야? 아니면은 정의에 대입하면 돼요. 그냥 좌표 직접. 알았어? 직접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 있잖아. 그냥 여기다가 직접 넣어가지고 거리 계산해서 하셔도 되고요. 알았지? 이거는 골라서 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고. 그런데 이거 정의에 대입을 하더라도 그 생각은 해야 돼. A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혹시 확인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칙연산 뭐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줄 한 줄 쌤이 점검하면서 계산식 쓰는 연습하라 그랬지. 다 지금 요거 계속 되고 있어야 돼. 아무리 시간이 없고 해도. 알았어? 근데 진짜 내가 시간을 열심히 썼는데 이번 시간에 숙제해 올 때 악용하지 마. 알았어? 이번 시간에 숙제해 올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뒤에를 못했다. 그러면 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악용하지 말랬어. 그렇게 안 해놓고 그렇게 안 해놓고 선생님 제가 시간을 선생님 계속 그러고 있어. 얘는 왜 발전이 없지? 알았지? 진짜. 근데 그거는 본인의 나중에 시험 때 아니 당장 2학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학 시험 볼 때 필요한 습관이어서 뭔지는 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풀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연습 많이 해서 그 시간을 줄이라 그래서 내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되 중간에 확인하는 방법. 쌤도 풀 때 그렇게 확인하거든. 머릿속에 있잖아. AB의 중점이 중심이니까 직접 여기다 넣어서 계산했을 때 중점이 나와야 돼요. 예, 반지름은 이제 좀 계산을 점검해야겠지.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중선 정리를 쓰는 방법도 있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피타 비슷하게 생긴 친구는 자취를 이걸로 구하시면 되고. 예. 저기 이런 거에서 비율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좀 여기 앞에가 이렇게 2배 돼 있고 앞에만 여기만 2배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접 넣어서 해야 되는데 딱 이 모양은 저걸로 하시면 되겠다. 쉬었다가 157번부터 쭉 보는데 157번 잘 봐보면 이거는 지금
이거 쉬워요. 이거 할만합니다. 157번.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그랬는데 이제 OP의 길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러면 O하고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요것도 개념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도 잘 나오더라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선분하고 이었을 때 이 거리가 정수가 된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알았지? 그죠? 이 거리가 최소가 여기죠. 이 중심 라인 이어가지고, 그지? 여기서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이게 최대, 최소지. 근데 거기 첫 번째 그거에다가, 물론 이 값이랑 이 값이 정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정수가 되는 곳은 몇 군데야? 각각 한 군데씩이야. 여기밖에 없지. 여기밖에 없지. 그죠? 그런데 다른 곳, 저 양 끝에 말고 다른 곳은 여러분들 이 길이가 되는 곳이 무조건 몇 개 있어. 반대편에 두 개씩 있어. 그러니까 개수 셀 때 곱하기 2를 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라지 m이야. 그러면 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OP 길이겠지. 이 거리는 m 이상, 라지 m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누굴 찾으면 돼? 자연수를 찾으시면 되고, 알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OP의 길이가 정수? 정수로 왜 넣어? 길이가 어떻게 음수가 돼? 그냥 자연수. 그치? 자연수인 거 찾는데 여기 안에 자연수. 대신에 안에 들어있는 건 곱하기 2 하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양쪽이 자연수가 아니면 뭐 그건 됐고, 만약에 양쪽 중에 누군가가 자연수면 걔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7번은 선생님 그래서 그건 아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을 이제 그 그림에서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원의 중심은 반지름 길이가 5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야. 우리 현의 길이 할 때 그거 좌표 어떻게 구해? 길이나 이런 거. 이 현의 길이하고 반지름이랑 피타 써서 계산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4하고 10으로 나왔어. 4하고 10으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3이야. 반지름 5래. 4죠. 얘 중심 좌표는 4에서 10 사이 중점이니까 7 이렇게 해가지고 7,4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값 찾으시면 나오는 게 157번이고 158번은 요거는 잘 봐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두 점 A, B에 대해서 중심이 이런 거 그림이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열처럼 이렇게 문장으로만 나와야 돼. 그림을 줄 수가 없어. 그 그림을 찾아내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서 A, B에 대해서 중심이 점 C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A, B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때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원할 때 배웁니다. 이거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정삼각형이 있어요. 뭐 정삼각형 아니어도 되겠네. 그냥 거기서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자 아니에요. 원이에요. 원이 굴러가요. 한 바퀴 돌아요. 자치 구하는 그 넓이. 알았어? 자, 집에 혹시 로봇 청소기가 있다. 전 없어요. 있으면 바닥에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걔한테 청소를 시켜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뭐 얘가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 도느냐? 여기는 이게 아니라 선분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거야. 알았니? 왜 선생님이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선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찾으라는 거지. 근데 이게 최대일까? 제일 넓게, 그러니까 어차피 제일 멀리 나가는 곳을 찾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되니까 이런 거 말고 어딜 찾으면 되냐면은 이 원이, 여기서 말하는 원이 저 선분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최대잖아. 가장 멀리 나가는 거잖아.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굴러간다 원이. 이 자취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돌긴 하겠지. 그거는 이 원리하고 똑같아. 어디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반지름이 언제 방향을 트냐면 이 반지름이 얘랑 어디까지? 끝에서 수직일 때까지만. 그래서 이거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여기까지만 돌아. 그럼 얘가 여기서 원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중심만 그려보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됐어. 120도짜리. 이렇게 돈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원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바깥에서 그려보면 쭉 오다가 어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부채꼴 만들면 돼. 알았어? 부채꼴을 만들면 돼. 여기는 부채꼴이 아니라 뭐야? 수직, 원, 여기 뿅.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도 뿅. 여기는 돌아.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운동장 그 트랙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취예요. 원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원이 만드는 자취는 거니까 이렇게 원이 계속 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도형이 둘레구나. 여기 전체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알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이 원의 절반. 그죠? 원의 절반, 여기도 원의 절반, 그 다음에 여긴 선분의 길이.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원의 반지름 뭐겠어? 여기 길이가 지금 원래 이 하나 원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요거니까 계산은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58번은. 다음 159번은 159번에 이 AB에 대해서 PA 대 PB가 MDN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아니라 M과 N이 다를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알았어? M과 N이 같으면 뭐요? 길이의 비율이 1대1 같다. 수직 2등분선이었고 MN이 다르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오늘 테스트에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거기서 말하는 A, 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알았지?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고. 선생님 저 까먹었어요. 까먹으면 못 풀어? 거기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PA 대 PB가 M 대 N이다를 그대로 아까 자취했지? 똑같아. PA의 선분의 길이 그냥 P라는 점을 XY라고 두고 정말 거리식을 세워. 기억이 나면 이걸로 하고. 알았니? 웬만하면 이걸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라 했어? 어차피 루트 나오니까 제곱을 하셔라. 제곱을. 어차피. 알았지? 이렇게. 자, 기억. 도형 C는 항상 원이다. 봐봐. 그래서 이런 멘트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MN이 달라야 돼. 그래서 기억이 틀려. MN이 달라야만 항상 원이야. 알았니? 이거 보고 M 대 N 아폴로니우스의 원 해서 기억 맞았다고 똥날 주신 친구들은 그 주의사항을. 오케이? 기억은 MN이 이거여야 가능하다. 알았죠? 달라야 돼요. 같으면 수직 이등분선이라 했어 내가. 니은 M하고 N 중에 N이 더 크면 도형 C의 내부에 A가 존재한다 라고 했거든요. 해봐.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치? 안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 알았어?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요거를 보는 게 낫거든요. 그럼 여기서 M 대 N인데 지금 니은의 이야기는 M이 더 작다는 거잖아. 지금 A, B로부터. 그죠? 이렇게 돼 있고 A, B가 지금 마이너스 4랑 4니까 그러면은 자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에서 A, 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이에요. 그러면은 M 대 N 내분점을 찍어보면 여기 찍혀. 그지? 내분점 여기 찍혀. 맞아요? M이 더 작은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M 대 N 외분점이야. 자 조금 헷갈리면 숫자 넣어. 어쩔 수 없어. 알았어? 계산은 다 하지 말고. 왜냐면 그 숫자만 성립할 수 있으니까 위치만 봐봐. M, N의 외분점이야. 그러면 근데 아직 우리 교육과제 여러분들 책에는 외분점이 없을 거예요. 교과서에는. 선행 같은 거 다 배웠을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내분점이 들어가고 외분점이 빠지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야.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외분점을 해놓으면 편하는 게 그거야. 자,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의 차이지. B는 A, B, 그러니까 점의 위치는 딱 정해졌어. 저기 픽스 해놓고 누구 관점이냐지. C는 A, B의 외분점이지만 B는 A, C의 내분점이니까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보냐의 차이야. 그래서 내분점만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알았어? 네. 어찌됐건 간에 M 대 N의 외분점인데 이거 그러면 외분점 어디 찍혀? 그것만 하면 외분점 끝나. 알았어? A, B에서 거리가 누가 더 가까워? P라는 점이 A에서 더 가까워야 되지. 그 외분점 어디 찍히니? 왼쪽 오른쪽? 왼쪽에 찍혀야 되지. 그죠? 그 왼쪽에 찍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뭐야? 지름의 양 끝이거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니은은 저 위에 걸 알아야 훨씬 빨리 풀 수 있다고. 알았어? 그럼 무조건 도형 안에 A가 존재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외분점이 안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무조건 왼쪽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하나는 이 원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유는 뭐야? 내분점과 외분점 사이에 누군가는 무조건 있어야 돼. A든 B든. 근데 그게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3이고 1이다. 그럼 이제 해봐. 이제 원이 나올 거야. 그죠? 원이 나올 겁니다. 그 원과 또 다른 원 x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1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 어떻게 합니까?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너무 쉽죠? 그죠?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뭐예요? 중심과 중심을 이어서 반지름들을 더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 이야기야 디귿은. 오케이? 그 다음에 반지름을 또 빼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디귿의 이야기였다. 정리 빠르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160번인데 같은 문제예요. 159번과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계산은 160번을 생략할 겁니다. 그런데 160번이 더 어려웠다면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혹시 이 질문을 전에도 했는데 거속시 아냐고. 그러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면, 그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어. 뭐가 같아? (3분의 1이야) 찍어. 거속시 중에 시간이 같죠. 거리가 같습니까? 시간이 같아요. 그죠? 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몇 대 몇인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뭐의 비율? 속도의 비율, 속력의 비율이죠.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다시 문제를 읽어요. 두 점에서 두 점이 떨어져 있어요. 알았죠? 떨어져 있는데 어디 쪽이 몇 대 몇인지를 잘 봐야 돼. 8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정해. 좌표는 뭐 니네가 편한 걸로 원점으로 하든, 원점하고 8,0 해도 되고, 8이니까 뭐 가운데를 0,0 해서 마이너스 4,0이랑 4,0 해도 되고, 본인이 편한 대로. 어찌됐건 A,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배는 A, B를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 경로를 이동하고 지점 A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이 B에서 출발하는 배의 속력의 3배다. 그러니까 A가 3배니까 A가 거리가 더 3배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리의 비율이 몇 대면 3대 1인 거야. 됐어요? 방금 그 속도랑 이거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하셨으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면 시간이 같고 속력이 3배니까 거속시에서 시간이 같으니 거리의 비율이 3대 1이라는 얘기죠. 거리의 비가 3대 1. 159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실제로 좀 더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 배 항해 경로나 비행기 이동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게 그 안에 수학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런 계산들이지. 그지? 그래서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그잖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놓여있냐. 거리의 비가 3대 1인 점의 자취다. 됐죠? 그럼 점 찍어볼까요? 알았어? 그럼 A쪽이 3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A, B의 3대 1 내분점과 A, B의 3대 1 외분점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 거예요. 알았어? 얘가 뭐겠냐? 계산을 해야 되니 이걸? 그럼 해야 되면 하세요. 이게 수직인 이게 X축 이렇게 있는데 외분점은 3대 1이야. 그잖아.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 외분점 외우는 애들이 있어. 외분점 막 외우는 애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A, B의 3대 1 외분이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안 나와도 외분이라고 하면 뭐뭐로부터야. 그러니까 나는 A로부터 거리가 3이고 B로부터 거리가 1인 거예요. 항상 그래. 내분이도 외분이. 알았어? 뭐뭐로부터의 거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P,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지. 왜냐면 P라는 점은 A랑 거리가 더 길거든. 그러니까 네가 3이고 네가 1인 거야. 이렇게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자체가 그냥 외운 거지. 여기가 있는 거고, 그럼 너는 거리가 1인데 네가 거리가 3이면 엄청난 고난도 계산에 의해서 얘는 거리가 얼마야? 비율이 2인 거지. 2일 때 8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4겠지. 이거 계산을 왜 해? 외분점 계산.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그 여기는 3대 1이니까 얼마? 6? 2겠죠. 그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시면 여기에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위치가 후보가 나온다. 만나려면 여기서 만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저거 아폴로니우스 원할 때 물어보는 거 2개라 했죠. 내가 이거 할 때 물어보는 거 2개라 했잖아. 저번 시간 한 건데, 이 점에서 A, B, P 요 각도가 최대일 때 물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인 거 물어보는 거 2가지다.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아폴로니우스 원에서 이 점 P가, 그래서 이 P는 뭐가 최대일 때 언젠데 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 각 PAB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가 있고,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가 있다고. 알았어? 각이 최대일 때는 어떻게 잡으라 했어? 수직일 때 잡으면 이게 각이 최대예요. 이 각이 최대일 때가 이 직각삼각형이 형성될 때였고, 2번 넓이가 최대일 때는 그냥 중심이야 이거. 중심에서 위로 꽂아. 그지? 여기가 가장 높잖아. 삼각형 밑변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곳이 삼각형 넓이가, 삼각형 어디? 이렇게. 요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일 때다. 봐봐, 물어보잖아. 이렇게. 그 이야기야. 문장 해석하면 어차피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야기였고요. 다음. (161번은) 그냥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을까?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 그 사이에 원이 꼈겠지. 그지? 알았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원이 꼈을 거야. 그죠? 아이고. 그래서 그 원의 지름이 뭐냐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그죠? 근데 원의 넓이가 5파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구나. 알지?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3번) 원에서 1,K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아 이게 어제 지난 시간에 그게 녹화가 이거 한 번만 해. 원 밖에서 근 접선이 수직일 때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돌렸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그죠? 원 밖에서 근 접선이 수직이려면 그 점은 자취가 뭐야? 원이라 그랬어. 그리고 어떤 사각형이 그려져야 되냐면 자 봐봐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어. 수직이야. 이 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자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지. 그거 하면 돼. 얘도 그거잖아. 정사각형.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쌤은 그냥 반듯하게 위치 잡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 지금 이 점 좌표 1,k 알고 여기 중심 알고 그럼 너랑 너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몇 배? 루트 2배다. 이 이야기잖아. 다음 164번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삼각형 PAB의 넓이는 자 요거 공식 이 그림 나왔을 때 공식 피타 빼고 몇 개? 4개. 오케이? 됐어. 그럼 중학교 다닌 거야. 그럼 됐지 뭐. 중학교에서 뭐 얻는 게 이런 거 있으면 돼. 알지? 이거 제곱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 순서래고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순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소. 알지? 사실 그게 뭐 안 나오진 않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치?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거야. 가운데를 제곱한 게 얘네 둘의 곱이다. 그치? 알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 제곱이 얘네 둘의 곱이고 이쪽 제곱은 너희 둘의 곱이잖아. 그치? 이런 공식들 좋아요. 원에서 많이 나와. 오늘 모르면 큰일 난다 얘기지.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점 자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리고 왔다 만들어야 되잖아. 중심이 3,1이긴 하겠다. 그죠? 3,1이면은 거기다가 9하고 1 14 반지름 2네 그러면. 그지? 이렇게 됐어 얘들아. 그지?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네들을 이어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요 삼각형 누가 봐도 초딩이 봐도 이등변 요 삼각형 넓이를 뜻하는 건데 이걸 직접 구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겠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직각이고 직각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가르죠. 이거예요. 그죠? 이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것. 그리고 이 친구를 구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할 때 나누기 1을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 요거야 요거. 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식을 하나만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말로만 할게. 지금 내가 요 세 변의 길이 다 할 수 있어. 그쵸? 여러분들 피타 쓰면. 그래서 그냥 바로 소로 해가지고 이거 공식 이거 쓰시면 돼요. 어제 수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또 하나는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나는 지금 여기가 필요한 거잖아. 여기. 그치? 그래서 잘 봐. 이렇게 된다고.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길이니까. 알았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나온다고.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나온 김에 할게요. 나온 김에 요 직선 지난 시간에 극선 이야기 했는데요. 그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직선을 구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얘가 원이요. 근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4거든요. 중심이 원점이 아닙니다. 알았어? 중심이 원점이 아니에요. 그래도 구할 수 있어요. 극선을 만들 때 그 원리를 생각하면 구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아니라고 쳐도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봐봐. 지금 그러면 이 원들을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원점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연습하고 좀 연습되면 바로 하는 것도 해보셔도 돼요. 는 4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옮겨져? 문제 풀 때 쌤처럼 이렇게 다 화살표에서 바꾸고 해. 그냥 막 적어서 하지 말고 그럼 무슨 좌표가 옮긴 거고 이게 어떤 게 원래 건지 지가 헷갈리니까 제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은 중심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 도형의 이동이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고 하지 마. 이거 중심 얼마야? 3,1이지. 얘 0,0이잖아. 그럼 그냥 그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3 빼고 1 빼면 돼. 3 빼고 1 빼. 그럼 뭐야? 마이너스 4,2잖아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극선을 구하면 그 친구를 옮겨도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극선을 어떻게 구하더라? 지금 알려준 게 뭐였죠? 이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극선이 접점 두 개를 이은 직선인데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의 접선이 x1, x 더하기 y1, y는 4였잖아. 근데 그게 누굴 지나? 접점 두 개니까 x2, x 더하기 y2, y는 4 둘 다 만족을 하겠지. 접점이 이거라고 치면. 알았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하니까 어때? xy 넣어야 돼. 마이너스 4x1 더하기 2y1이 4였고 접점 두 개니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x2 더하기 2y2가 4였어요. 같은 식을 만족하네. x1, y1이랑 x2, y2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직선이 뭐야? 그대로 읽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4 x 플러스 2y는 4다라는 그죠? 직선의 방식이 나오는데 그게 저게 아니고 옮긴 놈에서의 극선이면 너를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이해가 된 사람 완벽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맨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 외부 점을 뭐라고 치고 접점이라고 치고 접선해버리면 딸깍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이건 원점일 때 이야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원점일 때야. 이거 평행이동을 한 친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평행이동 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알았어? 자, 접점이 x1, y1일 때 이것부터 해야 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의 접선부터 바로 찾는 법을 알아야겠지. 그 중심을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가는 거 말고 한 방에. 알았어? 근데 어차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겠죠. 공식이 뭐냐면 x1, x 모양은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중심이 지금 얼마씩 빠져 있어. 그러니까 좌표는 a, b인데 x가 지금 a만큼 빠져 있지. 그걸 그대로 적으면 돼. 알았어? 그래서 x1, x잖아. 그게 아니고 x1 빼기 a, x 빼기 a야. 느낌 알겠어? x1, x가 빼기 빼기로 바뀌는 거라고. 알았죠? y1 빼기 b, y 빼기 b야. 이게 이제 접선 공식이거든요. 평행이동 했을 때. 알았어? 그럼 저기다가 이제 극선을 이용을 해볼까요? 극선을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이거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이 과정을. 그냥 외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접점 공식하고 외부 점을 넣었잖아. 그치?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할게 그러면. 자, 근데 이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접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둘 다 했지만 우린 이거 알잖아.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알잖아. 그러면 하나만 구해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x1 자리를 x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준 거야. 맞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적용할게요. x1 마이너스 중심 그대로 이거 그대로 적어. 빼기 3.
알았지? 그 다음 접점 뭐야? 아니 뭐야? x. 외부 점 나중에 넣게. 그래도 빨라. y1 마이너스 얼마? 1. y 마이너스 1은 반지름 얼마? 4. 현재 이게요, 요 직선이에요. 알았어? 이거예요. 지금 중심이 움직인 거니까. 모양 알겠죠? x1, x가 빼기 빼기로 다 바뀌어. 여기서 더하기면 똑같이 더하기 하면 돼.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누구 넣어야 되니? 저 접선이 누굴 지나? 외부점. 다음 주 한 목요일 뭐 그쯤? 네, 목요일쯤에 우리는 그 미적원에 접선을 하고 있을 텐데요. 수요일, 목요일쯤에 또 나올 거예요. 외부에서 근 접선. 똑같아요. 접선을 세운 다음에 외부점을 넣을 거야. 알았지? 이걸 지나니까 넣으세요. x에 넣어야겠죠. 여기에 넣어야겠죠. 그럼 끝났어요. 극선은. 저 x1을 x로 바꾸고 y1을 y로 바꾸시면 돼요. 왜? x2도 똑같은 적고라지일 테니까. 그치? 그런데 결국 이게 뭘로 바뀌었어? 너네 같은 규칙이구나. 그래서 x, y로 바뀌었잖아. 알았어? 했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 평행이동을 한 상태에서 극선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내신 때는 이것까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할게요. 정리하시고 166으로 가겠습니다. (166은) 말로 할게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 페이지가 지금 하나 빼고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166에 이거는 그 문장을 잘 봐야 돼. 주어와 누가 누구를 이등분 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알았지? 자, 보세요. 누가 앞에 있는 원이 뒤에 있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잖아. 그죠? 그죠? 알았어? 그러면 둘레가 이등분되면 이런 그림인 거야. 그림만 그려서 넘어가면 된다. 얘를 이등분할 거야. 얘를. 알았지? 그러면 우리 원 이등분할 때 어떻게 해? 누굴 지나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자르면 돼. 툭툭 자르고 이렇게 잘릴 거야. 그 원이 지나가면서 여기 이등분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지나가겠지, 원이. 알았어? 그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 때문에 그래. 몰랐던 친구들은. 공통연 this one. 공통연이 어디에 지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 누구? 이등분이 되는 놈의 중심을 지나면 되지. 그래서 바꿔서 하지 말라고. 공통연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빼면 되잖아. 그 뺀 직선이 이등분 되는 놈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다음 167번.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L이 이참수가 갑자기 나왔네. 그 다음에 원에 동시 접할 때 직선 L의 모든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두둥 두둥. 자, 어떻게 해야 되지? 뭘로 할까? 골라. 판별식이야, 미분이야. 알아서 해. 판별식과 미분 둘 중에 하나. 알았어? 둘 다 할게요.
답은 정해져 있을 게 아니 진짜 물어본 건데. 원래 내가 그랬잖아. 이차 함수는 판별식이 편하다고. 그거는 직선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을 때 이야기야. 근데 직선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없죠. 그러면 판별식을 쓸 친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결국 총 세 가지 방법이네. 아따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줌 해야 되냐? 아니 이렇게 대신에 진짜 딥하게 나 지금 이거 내신 대비까지 다 된 뭐 내신 대비 때 하려고 아껴두는 거 없어. 지금 다 방출.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반복만 할 거야. 알았어? 자, 이거를 9월 달에 뒤지게 반복하고 10월 달에 시험을 보면 아니다. 8월이랑 반복을 뒤지게 하고 9월 달에 내신 대비하면 되겠죠? 3번 하는데 설마. 야, 그 직선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 다음에 y는 2분의 1 x제곱이랑 판별식이 0이다를 써가지고 하면 문자가 하나는 정리가 될 거야. 판별식 하면 A, B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문자가 한 가지로 바뀔 거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직선이 또 얘랑도 접하니까 그러니까 딱 그거야. 이 직선이 이차 함수랑 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한다를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어때? 접할 때 접선 공식 안 쓰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걸 쓰는 거랑 똑같은. 그래서 이거는 원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해도 돼. 이렇게 D는 R,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이 두 가지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 말이 쉽지? 이거 해봐봐. 자, 두 번째는 판별식 쓰는 그 방법이야. 나는 이걸 추천을 합니다만. 아니다. 비슷할 것 같다, 둘 다. 둘 다 무식하다. 기울기가 m인 접선 공식을 써요. 공식 다 앞에 있어. 컨닝해.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요, 석준아. 알지? 그거 하면은 문자가 이미 하나밖에 없지, m. 그치? 접선 공식을 써.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제곱이랑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서 그놈이랑 연립하면 또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차이가 순서 알겠냐? 얘는 2차 함수를 먼저 판별식 써가지고 문자를 하나 줄인 다음에 걔랑 이제 접선을 쓰는 거고, 요 놈은 기울기 m인 접선 공식을 쓴 다음에, 알았어? 기울기 m인 접선 공식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쓰나. 근데 빡세지 계산이. 오케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셋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세 번째. 접점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니네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우리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르는 거 있어요 여기서? 자, 판별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 다음에 진짜로 니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정리만 해준 거야. 그 다음에 그거 나왔으면 그 어떻게 생겼든 얘랑 원이랑 접하면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쓸 수 있잖아. 여러분들 아는 거. 물론 이것도 알겠지만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야. 잘 봐. 접점을 T, 원이잖아요. 미안. 2차 함수잖아요. 원에서는 점을 저렇게 둘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위에 점이니까 T, 뭐라고 둬야 돼? 2분의 1 T 제곱을 둬야 돼. 쌤은 알지. 이거 보고 얘는 미분이 쉽구나. 근데 니네도 알 거야. 여기에 니네 고생시키려고 2분의 1 x제곱이 나온 거 아니야? 선생님 x제곱은 더 좋을 텐데 x제곱이 더 힘들어요. 왜냐? 2분의 1 x제곱 미분하면 뭐야? 2분의 1 x제곱 미분하면 뭐야? x잖아요. 봐봐. 도함수 개 쉽지. 그래서 2분의 1 x제곱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야. 미분하라고. 알았어? 그래서
미분을 하면 t, 2분의 1 t제곱에서의 접선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빠른 거고. 알았어? y는 기울기 t야. 왜? 미분했을 때 2분의 1 x제곱 미분하면 x니까. 알았지? 이게 2학년 거지만 고1이 미분을 모른다. 나는 용납은 할게요. 하지만 아니 미적 안 했어도 미분을 해줘야 돼. 그죠? x니까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t야. 그래서 x 빼기 t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이 바로 나와. 접선이 판별식 안 쓰고. 알았지? 그러면 네가 이거 정리를 해야지. tx 잘 봐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산됩니다. 무조건. 알았어? 무조건 계산돼요. 선생님 3차 해도 되나요? 되죠. 왜 되겠어? 3차겠지? 3차면 여기가 3차일 거 아니야. 이게 점이니까. 이거 t 하나지. 이거 몇 차야? 미분하니까 2차지. 곱하면 3차. 무조건 계산된다고. 항상 믿어. 그 다음에 계산되니까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아니야? 그대들이 이거하고 이거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똑같이 나와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나올 거야. 알았어? 커피 내기 할래?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d는 r을 써야죠. 그 다음은 요놈하고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입니다. 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화장실 최소한 1번, 2번이라도 일단은 알았어? 최소한 1번, 2번 169는 그림을 그려볼래요? 170은 그림을 그려볼래요? 171번 그림을 그려. 이거 171번 좀 아니지 않니? 이거는 할 수 있어. 아까도 잠깐 해줬으니까. 169번은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또 X축, Y축 해도 돼? 뭐 근데 상황을 보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알았어? 상황을 보라고. 이해됐죠? 그러면 이 질문 하나 해보. 자, 얘들아, 우리 그 원 위의 점이랑 넓이 최대 최소 할 때 알잖아. 근데 그림 항상 이렇게 그리죠. 그지? 잘 봐. 원 위의 점이랑 이렇게 A, B 이렇게 있으면 넓이 최대값 최소값 할 때,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언제야? 중심하고 이 직선이, 그러니까 이거 접하는 거 해도 되고 해도 돼. 같은 말이야. 알았어? 어차피 수직이니까 이 직선하고 이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최소값 최대값 하지.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때?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둔각삼각형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가 별일 수 있을까 싶은데. 오, 운동신경. 오, 알았지? AB 삼각형 최대값 최소값이 중심에서 수직인 최단거리로 한다면 둔각이어도, 지금 이거 그리면 둔각 나와. 알았어? 이렇게 삼각형이 돼도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문제에서의 요 직선 있죠? 요 직선과 수직이면서, 수직이면서 누굴 지나야 되냐? 원의 중심을 지난 요 직선. 알았어? 여기야, 여기.
그래서 이 점일 때가 넓이가 최소일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또 점을 구한다고 환장하지 또.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면 돼 그냥. 그거야. 알았어? 그 다음 170번은 내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거 170번하고 똑같은 문제 가져와 볼게. 알았지? 니네 이것부터 생각해봐. 자, 보세요. 여기를 지나는 현을 그려. 여기를 지나는 현을 막 그려. 여러 가지. 알았어? 그 현을 그렸을 때 그 현 중에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알았어? 지금 그 문제야. 170번. 그잖아. 왜냐하면 선생님 한 점 KX잖아요. 170번. KX 원점 지나잖아. 이거 원점이 원 안에 있지. 그건 어떻게 알아? 원점이 원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렇게 원방의 심화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원방에 이런 심화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정작 원 안에 이 점이 들어있는지 바뀌었는지도 모르면은 원은 바운더리잖아.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로 일정한 점. 그러면 그 거리보다 작으면 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좌표를 그냥 거기 원방식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R제곱보다 작으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작아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때 현의 최소 길이는 언제냐. 무조건 중심과 그 점을 이은 그 직선의 수직인 게 최소야. 알았어? 그럼 내가 이제 막 우기는 거 같잖아. 그걸 듣고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걸 했어. 이 점 A와 점 B가 있는데 B를 지나는 직선, 잘 들어, 말로 할 거니까 B를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A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누구야? 어떻게 했어? B를 지나는 직선 막 K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졸라 많아. 그 중에서 A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최대인 직선 어떻게 했었어? 수직이지. 왜 수직이었죠?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하면은 항상 이렇게 나와. 보라색으로. 그지? 그럼 얘는 무슨 짓을 해도 누구보단 짧아? A, B보단 짧아. 이게 서술형 쓰는 방법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A, B의 수직이지 않은 직선들은, 알았어? A와 거리가 D이고 D는 A, B보다 항상 짧다. 따라서 가장 긴 길이는 뭐가 돼? A, B랑 수직이고 이게 D가 되는 방법이지. 알았어? 선생님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피타를 써야 되는데 반지름이 일정하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야 현의 길이 요 절반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짧으면, 그지? 이게 짧을수록 어때? 이게 길어지겠네. 그럼 나는 이게 최대한 길어야 요게 짧아질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정리해보면 이거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지 않고 다른 거 한번 그어볼래? 다른 거 그어보잖아. 그럼 이거야. D가. 이렇게 해서 피타 써야 돼. 같은 말이죠. 이 길이보다 얘가 제일 길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현까지의 거리가 길어야, 알았어? 현의 길이는 짧아지는 게 당연하지. 반지름은 일정하니까 피타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잡으시면 끝나요.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는 뭐만 하면 될까? 일단 K를 구한다고 치면 원의 중심하고 얘가 지금 원점이지. 여기서는 그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으로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지. 알았어? 그게 170번이고 171번은 그 자치가 원이었죠. 접선들 중 서로 수직인 점의 자치. 알았어?
네, 아까 정사각형 그려서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원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우 내가 문제를 잘 냈네. 173번이 딱 별이 아주 많네요. 어쩌니 그럴 것 같더라. 왠지 이걸 내고 싶더라. 오늘 테스트에. 그 전에 172번 172번은 근데 그 니네 설마 아니지? 가계이등분선을 진짜 구한 건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구해서 그거에 또 가계이등분선을 또 한 거 아니죠? 172번은 대부분 많이 맞았는데 방법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박수를. 인내와 끈기. 이 접선의 가계이등분선이 뭐예요? 이거 두 개 이은 거죠? 그죠? 맞잖아. 접선의 가계이등분선은 이거죠. 또 하나 뭐야? 그래, 걔랑 수직인 친구죠. 그치? 이걸로 하면 되지. 뭘 또 접선 또 보고 접선을 구해야 되나? 또 접선을 구한 다음에 가계이등분선 또 구해야 되나? 그래서 별표. 이거는 도형을 조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숙제하려고 빨리빨리 훑은 거야. 생각을 안 한 거야. 생각을 좀 깊게 해보고 한번 도형을 그려보고 상황을 봐야 보인다 했잖아 내가. 머리로 하지 마. 173번.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 현의 길이를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쵸? 결국 반지름이 일정할 때 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점과 현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의 원 안에서 같은 원 안에서 반지름 길이 같은 원 안에서 현의 길이가 똑같은 현들을 그으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원의 중심과 거리가 같지요. 맞나요? 그래서 그거 반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173번 읽어보면 QR하고 PS가 같습니다. 그지? 그러면 원의 중심은 이 직선들과 직선이잖아. Y축도. 그지? Y축이라는 직선과 PS라는 직선하고 거리가 어때? 같은 점 위에 놓여 있어요. 됐죠? 그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거는 그거고 이게 여기서 지금 근데 P가 또 하필이면 그냥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점은 다 이유가 있어요. P는 뭐야 지금? 접점이죠. 접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같다에다가 뭐까지 나왔어? 현의 길이가 6으로 똑같다까지 나왔잖아. 알았니? 6으로 똑같다 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피타고라스 그것만 써도 끝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얘는 맞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 이렇게 찍어 놓고 이 정도 알았어? 이 점을 뭐 A라고 하나 치면 중심을요 이렇게 수직 내려오는 건 괜찮죠? 접점인데 그럼 그지?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좌표 A, B. 그러면 이 길이가 6인 거예요. 이 길이가 6이고요. 문제 써 있어요. 문제 써 있어요. 그러면 왜 현이 같을까? 뭐 알려준 걸까?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거밖에 없어. 알았어? 원에서 현끼리 길이 같다는 건 중심에서 거리가 똑같다는 말밖에 안 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됐죠?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뭐예요? 칠판에 써 있어. 이 원의 반지름은 뭐야? 얘들아, 원이 x축에 접하고 있잖아. B, A 아니고 B. 그지? 그러니까 이 도형이 어떤 특징이 있을 때 내가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알았어? 그게 다 힌트인 거야, 도형은. 그러면은 뭐냐? 점점 목소리가 가고 있습니다. 논술 수업은 어떻게 하죠? 휴강하고 조기 퇴근할까? 휴강하고. 근데 그들도 지금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어. 휴강을 할 수가 없다. 자, 이게 B이기 때문에 3이고, 그죠? 그림에다가 다 표시하면 이거 길이 얼마야? 여기 길이 얼마? A죠. A잖아요. Y축이 괜히 나왔겠어? 이런 거 안 줄 거면은 그냥 2개 줬겠지. 그죠? 그냥 2개 줬겠죠. 어? 그럼 너 A고, 어머나. AB 관계식 일단 하나 나와. 그죠? AB 피타 하나가 나오면 돼. 일단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3제곱 9라는 사실 나와요. 됐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물어봤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안 쓴 조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9까지는 됐지? 그림을 표시하다 보니 이거는 근데 성질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표시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안 쓴 조건 하나 있어. 찾아. 뭐 안 썼어? 기울기가 2라는 거 안 썼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2래요. 어디다 써요? 요 직선 기울기가 2라는데.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서민들의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남들이 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2잖아. 그럼 직선을 만들 수 있지. 2, x. 그죠? 어디 지나요? a, 0.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됐니? 됐지? 그리고 이 직선이 누구와의 거리가 a야? a, b라는 중심과 거리가 a지. 여기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a지. 준이야, 그지? 그럼 뭐 써야 돼?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a 안 나와, b도 안 나와. a,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등식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관계식에다가 누구를 연립하면? 얘를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죠, a, b가. 됐어?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할 거야. 전 믿어요.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 먼트, 탄젠트. 그지? 그럼 기울기를 동경, 이 직선이 x축에, 동경하면 좀 어렵지.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죠?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다. 그럼 세타가 어디요? 여기지. 여기지. 자, 그럼 저 그림에서 세타랑 똑같은 거 찾아봐. 그럼 니네는 이 방법을 쓸 수 있어. 어디야? 여기지. 맞아요? 도와줘요? 2개 더하면 몇 도? 90도. 2개 더하면 몇 도? 90도. 초등 때 하죠. 90. 알았어? 선수들이 이렇게 풀어. 두 번째 방법. 별표 12만 7천 개. 10의 10제곱. 얼마 이거? 몰라. 자, 그러면 나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
밑변분의 높이가 2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탄젠트는 뭐야? 무조건 밑변. 그러니까 삼각함수, 이 탄젠트가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삼각함수가 아니라 중3 때 삼각 B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 A분의 누구? 여기 3. 아, 여기 3 아니에요? A분의 3이 탄젠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야만 탄젠트, 사인, 코사인을 구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돼야만. 아,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아. 진짜로. 대수 가도 그래. 지금 선행이 아니라 대수를 가도 이런 애들이 있어. 처음에 고급 때. 어? 그럼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도형 어떻게 보면 칠판을 뒤집어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각이 보는 게 높이고 여기가 밑변 아니에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A분의 3이 2인 거야. 알았어? AB 관계식도 나오지 않나? 그러면은 야, 3이 있지만 이거 3 없어도 만들 수 있어. 3 없어도. 우리 지금 AB 관계식 필요하잖아. 이거랑 이건 몇 대 몇이야? 기울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외울 텐데 1대 1이 루트 5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놈 둘이 비율이 루트 5인 거야. 그래서 A는 루트 5B가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요거 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짝짝짝 쓰면은 A는 루트 5B가 나옵니다. 뭘로 풀래? 알았지? 그래서 A는 루트 5B가 나오니까 넣으시면 어차피 우리 A제곱 B제곱만 필요하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을 문제 풀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175번만 하고 마치고 쉬었다가 이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175번은요. 이거 근데 너무 대놓고 좌표 써주세요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시죠? 도형으로 풀이 힘들어. 도형 해도 되거든. 닮음 수검 하면 돼. 알았어? 1대2고 막 하니까. 근데 그냥 이거 그렇게 해.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좌표 잡아. 그게 제일 나아. 아저씨 말 들어. 알았지? 아저씨란 거 너무 좀 3천만 들어. 알았죠?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그러면은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막 6,6, 뭐 마이너스 6, 이거 나오겠지? 그지? 그 꼭지점들이. 그러면 P좌표도 나와. 세상에. 그럼 P, B 직선도 나와 그냥. 알았어? QR은 뭔데? 현의 길이 아니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가지고 피타 쓰면 그냥 현 길이 나와. 알았지? 원의 중심을 그냥 원점으로 두고 하시면 돼요.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쉬었다가 12시에 시작할 때.